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많이들 가입하고 계시죠? 돈 버는 보험, 치매보험. 과연 가입해야 되나?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은 21세기 최고의 발명품, 상품이라고들 합니다. 극찬을 하고 있죠. 왜냐면요, 적은 돈으로 많은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나중에 유가족의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은요, 당연히 가입해야 됩니다. 그러나 보험 가입의 목적은요, 저축과 투자가 아닌 보장만을 받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보험을 통해서 저축과 투자를 하면요, 이런 문제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시중금리가 예금금리, 적금금리가 1% 내외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에서는요, 공시율이 2%대 중반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보험을 가입했는데요, 저축보험이나 연금보험을 환급률이나 수익률은 왜 이렇게 저조할까요? 은행보다 훨씬 저조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험사에만 있는 사업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업비라는 것은 이렇죠. 신계약비라고 해서 신계약을 했을 때 모집인들한테 지급하는 그런 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사를 유지하려면 유지비가 필요하겠죠. 뭐 내근 직원부터 시작해서요. 그래서 납입증 유지비라든가 납입 후 유지비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료를 수금하기 위해서는 수금비가 들어가겠죠. 이러한 비용이 고객들이 내는 영업보험료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 다 소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말고도 보험에 가입하면 위험보험료도 부담해야 됩니다. 위험보험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가입하고 나서 사망을 하거나 다쳤을 때 보장해주는 보험금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위험보험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위험보험료하고 연령과의 상관관계를 보시면 그래프처럼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엄청나게 많은 위험보험료를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보험 가입을 통해서 저축과 투자를 한다. 이것은 최대 어불성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투자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보장성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그러면 납입보험료의 70에서 80%만 적립됩니다. 나이가 60대 이상이 됐다. 그러면요, 납입보험료의 50에서 60%만 적립되다 보니까 당연히 원금 도달도 힘들겠죠. 그리고요, 저축성 보험이라든가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도 10년 납인 경우에 납입보험료의 90% 내에만 적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원금을 도달하는데 거의 10년 가까이 걸린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보험 가입은요, 저축과 투자가 아니고 그 목적이 절대 아닙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보장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절대로 저축과 투자 효과는 없다는 점 다시 한번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장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치 자동차 보험이나 건강보험처럼요, 그 가입하고 나서 1년 뒤 소멸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싸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의 특수성 때문에 굉장히 비싼 그 보험료를 지불하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자동차 보험하고 건강보험은요, 1년 후, 가입 후 1년 후 사고가 있든 없든 전부 다 소멸됩니다. 우리는 가끔씩 TV를 통해서 노인들한테 정기보험을 판매하는 상품들을 보곤 합니다. 그런데 이 상품의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10년 만기 정기보험을 판매하는데 사망 시 1,000만 원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물론 사망했을 때만 지급하죠. 사망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나입한 돈은요, 만기 때 환급해주지 않습니다. 이런 상품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가입 후 바로 사망하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요, 10년 동안 납입하는 납입보험료 누계액이 거의 사망보험금 수준까지 올라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기 때 사망한다 하더라도 뭐 똔똔이 되겠죠. 그리고 사망하지 않으면 납입보험료 10년간 납입보험료 전액을 다 손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보험의 원칙을 위배한 상품이 아닌가 합니다. 왜냐하면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노려야 되는데 노인은 정기보험료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따라서 적은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젊은 사람들이 정기보험을 순수 소멸성으로 싸게 보험료를 가입한다면요, 사망 시에 유사시 5억 원 내지 10억 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젊은 사람이 갑자기 죽었을 때 5억 원, 10억 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과연 저축과 투자를 통해서 5억 원, 10억 원은 절대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보장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반드시 보험을 가입해야 되겠죠. 자, 제 정보가 만족스러우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나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보험 상품 중에서 치매 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요, 치매 환자가 지속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남성보다 여성 발병률이 훨씬 더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치매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치매보험 상품을 논하기 전에 치매 증상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노인정신의학회에서 말하는 치매 증상은 10가지 정도로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억력이 감퇴되거나 상실된다. 두 번째는 추상적 사고 능력이 감퇴되거나 상실된다. 그 다음은요, 익숙한 일 처리를 할 수가 없다. 밥을 짓거나 반찬을 만들거나 용변을 본 이후에 일 처리를 못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시간과 장소를 혼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을 잃거나 집을 잃는 경우가 많은데, 그 치매 환자가 많은 일본 같은 경우에도 매년 집을 잃는 노인들이 굉장히 많아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눈으로 봐도 공간적 개념을 이해할 수가 없다. 자기가 본 곳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못하고 거울에 비친 자기가 자기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하기 글쓰기가 곤란하더라. 물건을 잘못 간수하더라. 예를 들어서 귀중품을 무슨 냉장고에 넣고서 잃어버린다.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판단력이 감퇴되고 그릇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발성이 떨어지고 사회활동도 감소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급격한 기분과 행동의 변화, 조울증 같이 이런 변화를 일으킨다는 점이 치매의 대표적인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치매 예방책도 있겠죠? 자, 정기 검진을 받아야 된다. 활발한 두뇌를 사용하거나 취미 활동을 지속해야 된다. 스트레스 우울증 관리를 강화시켜야 된다. 해소시켜야 되겠죠. 적절한 운동과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된다. 균형 잡힌 영양을 섭취해야 된다. 과음을 하면 안 되고 흡연도 금지해야 된다. 머리를 다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점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성병이나 에이즈도 마찬가지로요. 어떻습니까? 뇌에 침투해서 그 치매를 유발시킬 수가 있으니까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약물을 과다하게 남용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기억력 감퇴 시에는 바로 조기 치료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치매 환자 수하고 치매 유병률 전망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요, 치매 환자 수가 66만 명, 유병률은 9.73%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는요, 이것이 늘었죠. 84만 명 정도가 되고요. 10.29%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50년도가 되면요, 놀랍게도 302만 7천 명까지 늘어날 것이고, 유병률은 16% 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돼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치매의 종류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요, 5, 60%를 차지하는 알츠하이머 치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혈관성 치매가 2, 30%고요. 퇴행성 치매가 10%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연령대별 치매 유병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5세에서 69세는요, 그 유병률이 한 5% 내외입니다. 대부분은 알츠하이머죠. 70세에서 74세도 마찬가지로 5%대 약간 상회하고 있습니다. 75세에서 79세 거의 10%대 약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0세에서 84세는요, 급격하게 올라오죠. 20% 이상이 되겠습니다. 85세 이상은요, 40% 내외가 될 정도로 연령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치매 환자 수, 그 다음에 치매 유병률은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치매보험을 가입했을 때는 어느 정도 보험료를 부담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수 보장성입니다. 만기 환급금이 없다는 것이죠. 90세 만기입니다. 따라서 90세까지 치매가 걸리지 않는다면은 자기한텐들은 전부 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남자 같은 경우에는요, 30세에 62,200원이 되겠고, 40세는 77,000원, 50세는 95,400원이 되겠습니다. 여성은 좀 싸죠. 30세에 58,000원, 40세는 71,600원, 50세는 88,400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치매 간병비 같은 경우라든가 기타 등등의 그 특약을 가입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년 동안 납입하는 총 납입액은요, 남자 30세는 매월 77,000원 정도 납입하다 보니까요, 1,852만원 납부해야 되고요. 남자 40세는 2,256만원, 남자 50세는요, 2,745만원을 납부해야 됩니다. 여자 30세는요, 1,758만원이고요. 40세는 2,139만원, 그 다음에 50세는 2,599만원을 납부해야 되는데, 과연 이 돈으로 어느 정도 그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매 보험을 가입했을 때 보장 금액은요, 소소한 거 빼고요, 대표적으로 중증 치매 진단비를 2천만 원 받을 수 있고요, 중증 치매 간병비를 매월 100만 원씩 받을 수가 있습니다. 최저 3년 동안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대 보장액은요,
과거에는 치매 생존율을 9.3년으로 봤습니다. 따라서 1억 3,16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최근에는 카나다 의료진의 연구에 의하면요. 치매 생존율은 3.3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치매보험 가입했을 때 5,96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치매에 걸리지 않는다면 한 푼도 받을 수가 없겠죠. 자, 그렇다면 손익 비교해 봐야 되겠죠? 남자 30세 매월 77,130만 원을 납부해서 20년 동안 1,852만 원을 납부하게 되는데요. 이거 가입하지 않고서 만약에 투자한다고 가정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80세까지 그 투자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80세 치매가 발병된다고 가정했거든요. 그래서 30세인 사람이 20년간 연 4% 투자하고요. 그 다음에 30년 동안 계속 투자를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매월 77,138원씩 투자한다면요. 80세 되는 시점에 9,177만 원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자 40세는요. 7,554만 원, 50세는 6,208만 원을 모을 수 있고요. 여자 30세는요. 8,712만 원, 40세는 7,162만 원, 50세는 5,878만 원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치매보험을 가입했다. 그러면 최대 받을 수 있는 것이 3.3년이라고 가정했을 때 5,960만 원이거든요. 여기 대비해서 훨씬 더 많은 치매 자산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더 중요한 것은요. 뭐 3.3년을 더 오랫동안 유병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보다는요. 그 치매에 걸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그것도 좀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습니까? 치매보험을 가입하는 것보다 치매 자산을 만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투자를 잘해서 4%가 아니라 5%로 투자했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 30세는요, 무려 1억 3,704만 원을 모을 수 있고, 40세는 1억 251만 원, 50세는 7,656만 원, 여자 30세는 1억 3,010만 원, 그 다음에 40세는 9,726만 원, 20만 원, 그 다음에 50세는 7,249만 원을 모으다 보니까요, 어떻습니까? 그 치매 자산이 훨씬 더 치매 보험으로부터 받는 보장 금액보다 훨씬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사망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요, 바로 젊어서도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젊어서 병으로 사망하는 경우는 별로 없겠죠. 그러나 혹시라도 상해에 의해서, 재해에 의해서 사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망보험을 가입해야 되는데, 그런데 치매는 어떻습니까? 젊어서 그 발병할 확률이 거의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치매보험을 가입하고 나서 발병을 한다 하더라도, 발병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효과는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치매보험은 혹시라도 유전적인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취약한 어떤 계층이라면 가입을 할 수는 있으나 나머지 분들은 사실상 필요 없다. 차라리 치매보험을 통해서 보장 금액을 확보하는 것보다는 어떻습니까? 확실한 치매 자산을 조기부터 준비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치매를 대비하는 방법은요. 젊어서 발생할 확률이 희박하기 때문에 보험 가입보다는 어떻습니까? 치매 대비 자산 적립을 해야만 된다 하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젊어서부터 투자를 통해서 치매 자산을 만드는 데 주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투자를 잘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가정일 뿐이고요. 그렇다면요, 치매보험 가입했는데 치매에 안 걸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러한 가정은 서로 피하는 것이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젊어서부터 투자를 통해서 자산을 확보해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대부분 치매라고 하는 것은 고연령대에서 발병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젊어서는 충분히 준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되는데요. 바로 리스크 관리 요령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크 발생 확률하고요, 그 다음에 손실 금액의 과다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4사분면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발생 확률이 별로 없다. 그 다음에 손실 금액도 얼마 되지 않는다. 그랬을 때는 위험을 보유합니다. 위험을 감수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이가 뛰다가 넘어졌습니다. 다쳤겠죠. 그랬을 때 확률은 뭐 그다지 많지 않은데 손실 금액도 별로 없다 이거죠. 그랬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냥 감수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발생 확률이 높습니다. 손실 금액은 뭐 그다지 크지 않으나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탄다는 거죠. 자전거를 많이 탄다. 그랬을 때 넘어질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다칠 확률도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위험을 통제한다.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요. 이번에는요. 발생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손실 금액도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어서 절벽 위에다가 집을 짓고 산다. 그러면요. 어떻습니까? 굉장히 위험하죠. 잠자다가 오줌 누러 밖에 나오면 절벽에 떨어져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률도 높고 죽으면 엄청난 손실이 발생되겠죠.
이럴 때는 바로 절벽에다가 집을 지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위험을 회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보험을 이전시켜야 되는데 보험 가입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손실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발생 확률은 떨어진다. 이랬을 때는 보험을 통해서 전가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이 화재가 난다. 자신이 죽는다. 이랬을 때는요, 발생 확률은 굉장히 미미하거든요. 하지만 손실 금액은 엄청나다 보니까 이런 경우만 보험으로 이전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보험 가입하는 요령은요, 발생 확률이 낮고 손실 금액이 굉장히 클 경우만 보험을 통해서 위험을 이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망 보장 같은 경우는 반드시 해야 되겠죠. 하지만 치매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젊어서 가입하는 것은 발생 확률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치매 보험 과연 가입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